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죠. 데이지 UI를 쭉 둘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둘러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이 꽤나 많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눌러야 되는 버튼들이라면은 이런 거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것도 다 여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디테일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더 추가로 바꾸면 돼요. 근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가져가서 사용을 했을 때뭐 거의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 같은 것도 뒤에 보시면은 눌렀을 때 이렇게 버튼이 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효과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드롭다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달도 그렇고 아니면 아코디언 이런 것들, 이런 메뉴들, 컴포넌트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쓸만한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런 거 플러스를 눌렀을 때 밑에가 나오는 거, 이것도 그냥 여기 HTML 있는 거 가져가서 그냥 쓰면 됩니다.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약간 수정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좀 편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우리도 수업에서도 저도 이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 많이 활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애초에 이런 거, 이거 지금 페이지네이션이거든요. 페이징 처리도 저도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테마 관련된 페이지의 테마 같은 거 바꾸는 것도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이런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기능 우리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있어요. 이 토글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거. 이쁘죠? 이런 거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면 꽤나 깔끔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저도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테마를 실제로 바꾸는 효과 이런 것들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니 잘 둘러보시고 실제로 적용할 시간도 나중에 좀 들여볼 거예요. 얼마나 나중일지 모르겠지만 뭐 금방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아니다. 이거 그냥 지금 본 김에 바로 해버릴까요? 여러분들 모디파이와 라이트 기능 지금 수정, 게시물, 작성, 그리고 게시물, 수정 기능 이거 두 개 좀 게시물 관련된 기능에서 이거 두 개 빼고 우리가 다 해놨는데 이거 두 개를 일단 할 거예요. 근데 작성 기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성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정 기능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게시물 수정 기능. 이거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모디파이 쪽으로 요청이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이디 어쩌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게시물의 상세보기 양식에서 제목과 내용만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양식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당연히 그 양식에는 기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수정 페이지 들어갔다고 기존에 써있던 내용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한 뒤에 수정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실제로 수정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자, 근데 이런 거 처리할 때 우리 지금 컨트롤러 쪽에서 검증하고 있는 이런 거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냐, 권한이 없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논외로 치고, 이거 우리가 유사하게 다른 곳에서 디테일 같은 곳에서도 이런 거 다 논외로 치고 했어요. 논외로 치고 하겠습니다. 이거 빼고 수정이 가능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이것도 해줘야 될 거고, 인터브밋을 활용한 공백 검증. 게시물을 쓸 건데 제목이나 내용이 공백인 상태로 글이 써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정에서도 공백이 가능하지 않게 막아줘야 안 된다라는 사실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일단은 요거를 하고 계시면 제가 그 사이에 내용을 정리를 해서 라이트 게시물 작성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페이지 UI를 활용해서 적용시켜 보세요. 근데 적용을 하려면
데이지 UI 자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것만 제가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필요한 뭐 CSS 파일이라든가 라이브러리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녀석들을 다 헤드에서 불러오고 있어요. 얘를 헤드에서 불러왔던 이유는 얘네들이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녀석들이니까 여기다가 불러다 놨죠. 그래서 head.jsp가 포함되어 있는 JSP 파일이라면 다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놨던 건데, 데이지 UI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지 UI에서 How to Use 누르고 들어가면 애초에 이 페이지가 나왔죠. 어떻게 쓰냐, 어떻게 적용시키냐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 npm 이런 거 모르죠. 얀이 뭐고, 번이 뭐고, pnpm이 뭐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 쓸 거예요. 우리는 use cdn으로 넘어갈 겁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자, 물론 얘는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얘가 약간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파일의 크기가 커서 그래요. 이 데이지 UI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서 파일로 불러서 쓰려면은 생각보다 파일이 크니까 이거 조금 별로지 않냐? 이거 이런 플러그인 가지고 불러다 쓰면은 더 좋을걸? 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use cdn으로 불러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링크랑 스크립트가 하나씩 존재를 해요. 그죠?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링크랑 스크립트 있는 거 그대로 복사. 자, 그리고 우리 코드 head.jsp로 와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거 똑같지 않아요? 테일윈드 우리가 쓰려고 불러다 놨던 이 녀석이 방금 데이지 UI 쓰겠다고 불러온 스크립트랑 동일하죠? 실제로 데이지 UI의 기본 베이스는 테일윈드예요. 그래서 데이지 UI를 쓰려면 테일윈드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이 세트로 받아줘 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버전 정보나 이런 거 딱히 없으니까 두 개가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두 개를 굳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하나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면 돼요. 지우면 어차피 이거 데이지 UI가 테일윈드랑 세트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게 뭔지 알려주는 여기다가 데이지 UI 그리고 테일윈드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놓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정상적인 활용이 안 되겠죠, 데이지 UI는. 이런 컴포넌트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지 UI가 필요한데 이 데이지 UI를 쓰기 위해서는 테일윈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세트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편집 툴 같은 걸로 이제 편집 텍스트 모양으로 이제 토스트 UI 같은 것도 쓸 건데 그 녀석도 다 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해볼 거고, 자, 이렇게 이제 head.jsp에 적용만 하시면 이 안에서 데이지 UI를 사용했을 때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적용시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예제로. 일단 디테일 페이지에 가서 여기가 버튼이 좀 많으니까 제가 btns라고 하는 클래스와 뭐 이런 이 안에 버튼 태그, a 태그 이거를 common.css에서 잡아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녀석들 안 쓸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CSS인데 이거 안 쓸 겁니다. 이거 안 쓰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버튼이 있는 btns가 그럼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데이지 UI의 컴포넌트의 버튼에 가서 저는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 디폴트 버튼, 이 아웃라인으로 아니면 액티브 버튼? 뭐 이런 걸 써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버튼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나 이거 쓸래 라고 하면은 프리뷰, 이건 미리 보기잖아요. 옆에 있는 HTML로 클릭을 하세요. 그럼 내가 봤던 거는 디폴트죠. 그럼 버튼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다 가져오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만 가져오셔도 돼요. 클래스 복사. 우리 코드로 와서 이 버튼에다가 실질적인 클래스를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뒤로 가기 버튼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죠. 상세보기 디테일이었으니까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쓸래? 그럼 가져다가 넣으면 된다. 자, 근데 버튼이 좀 커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밑에 사이즈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HTML 들어가 보면은 저는 한 스몰 정도가 좋을 것 같군요. 스몰 btn s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네요. 자, 이것도 그냥 클래스를 다 복사를 해서 가져갑니다. 우리 코드로.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를 했더니 btn이 중복이죠. 중복된 녀석은 지워주면 돼요. 그럼 btn sm이라고 하는 애가 이 녀석의 사이즈를 조정해 줄 거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적용하는 방식. 자, 그리고 한 가지 응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여기는 뭐 너무 복잡한 게 없어서 좀 복잡한 녀석을 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메뉴? 네비바가 좋겠다. 자, 네비바라고 하는 그 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바 형태. 사실 우리가 만든 팟바 head.jsp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도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만약에 쓰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이 녀석만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얘만 쓰고 싶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 HTML에 가서 저 녀석을 찾으면 돼요. 너 어떻게 찾겠어요? 유추하는 거죠. 유추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여러분들 데이지Y에서 얘만 쓰고 싶은데 나 얘 찾기가 너무 유추하기가 힘들어요. 판단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개발자 도구 열어서 얘 찍어보세요. 그럼 얘가 무슨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이거 버튼 태그래요. 그 안에 클래스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btn 스퀘어에 btn 고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HTML 영역으로 가서 저게 들어가 있는 버튼 이 녀석을 찾으면 돼요. 그냥. 찾았죠? 그러면 이 버튼 태그가 열리고 닫히는 이만큼이 지금 내가 보던 이 녀석이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버튼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런 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봐요. 들여쓰기만 좀 맞춰줄게요. 자, 노란색 줄 뜨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져오면 얘는 이 버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가져올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나 이것만 쓰고 싶어 그럼 그것만 찾아서 가져오면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녀석 결국 버튼이었죠. 여기 잘 보면 btn 들어가 있죠. btn이 이제 버튼이란 뜻인데 여기다가 이거 좀 작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거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sm? 그럼 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모디파이 기능을 만들면서 디자인 적용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 화면 잠깐 볼게요. 이제 데이지와이 적용해서 디자인 처리 플러스 이제 모디파이 기능 실제로 진행하시는 건데 기능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데이지와이라는 걸 써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좀 꾸며보는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은 저는 되게 간단하게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진행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저도 지금 약간의 디자인을 적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로그인 페이지 살짝 바꿔놨고요. 뭐 리스트라던가 이런 테이블이 보여지는 형태 변화 줬고 디테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버튼들 모양이나 이런 거 다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좀 변화를 좀 줘놨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커밋을 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코드가.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데이지와이에 있는 거 가져다가 쓸만한 게 있나 보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놓은 거고요. 제가 사용한 이런 디자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 상관없어요. 당연히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쁘게 디자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약간은 좀 더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 기능이 제대로 좀 내세울 만한 기능이 없어도요 디자인이 정말 잘 돼 있으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건 누군가가 진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생각보다 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또 난 어차피 나중에 회사 가면은 이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버리면 안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또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정 기능을 좀 할 건데 한번 커밋으로 끊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야 코드가 좀 안 섞일 거니까. 잠깐만 커밋을 진행할게요. 자, 커밋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기능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수정 기능은 우리가 디테일에서 버튼이 있고 없고, 이거는 권한 따지고 로그인 따지고 버튼이 생겨날 거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모디파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USR 아티클 컨트롤러 가서 그냥 모디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하나 만들어 줍니다. 아티클에 모디파이라는 요청을 받아내야 되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얘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아까 저거 로그인 만들 때 메서드 이름을 제대로 바꿨었나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안 나네요. 로그인을 만들 때 바꿨군요? 문제가 없었네. 이쪽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모디파이, 메서드 이름 모디파이 갈 거고, 일단은 이런 거 빼버리고, 얘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양식 페이지를 열어줄 거예요. 근데 양식 페이지를 열 건데 얘만 열면 끝나요? 아까 로그인 페이지 만들었던 것처럼 진짜 아무 정보도 받을 필요 없이, 넘겨줄 거 없이 그냥 페이지 열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얘는 디테일에서 나오고 있던 그 상세 정보를 그대로 얘한테도 그려내야 돼요. modify.jsb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제가 정리했던 게 기존의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해당 게시물의 상세보기 양식에서 제목과 내용만 입력받을 수 있게끔 바꾸라고 했잖아요. 나머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detail.jsp 복사해서 만들 건데, 자, 가장 먼저 게시물 번호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우리가 이 번호를 가지고 해당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게시물을 찾아봤을 때 디테일과 마찬가지로 정보들을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는 이 작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죠. 그래야 폴프린트를 해야 얘가 이제 작성자 이름도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이걸 모델을 사용해서 넘기는 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럼 modify.jsp가 이제 화면을 그릴 때 이 아티클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낼 수 있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디테일에서 이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거 넘기고 있던 거, 얘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안 해도 RQ가 리퀘스트에 세팅 해줄 거고요. 그럼 애초에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고, 얘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detail.jsp에서 저걸 사용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는 rq.get logged member id 라고 해서 메서드 호출하는 형태로 잘 바꿔주면 되겠죠? 이래도 어차피 검증은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하던 돌아와서 modify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테일을 하나 복사한 뒤에 이름을 modify 라고 지어줄 거고, 이 녀석에서 아티클 디테일이 아니라 modify. 자, 그리고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다 써도 되겠네요. 상세보기 어차피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번호 보여줄 거고, 작성일, 작성자 보여줍니다. 다음 제목과 내용, 여기만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만큼을 제가 약간 주석을 걸어서 보관을 해놓고, input 넣어주면 된다는 거겠죠? input 태그 활용. 이 녀석 당연히 이제 서블릿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임 달아줄 거고요. 이 네임에는 타이틀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달아줄까요? 딱히 필요 없겠네요. 기존 내용이 어차피 들어가 있을 거니까. 기존 내용 세팅부터 먼저 하죠. 밸류 세팅을 통해 이 안에 EL로 값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 들어갈 거고요. 이쪽 PD에는 텍스트 에어리아 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ID 필요 없고 펄스, 로스 필요 없어요. 얘는 타입 텍스트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값을 가지게 하려면은 닫는 태그 앞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임만 body라고 넣어줄게요.
자, 일단 그러면 modify.js를 띄워서 어떻게 나오는지 눈으로 먼저 봅시다. 로그인을 진행을 해야 수정이 가능할 거니까 디테일에서 modify를 눌렀는데 얘가 문제가 생겼네요. LQ에 네, T가 없군요. 이게 없었네요. 다시 봅시다. 자, 리스트에서 상세 보기 보고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그래도 뭐라고 하네요. 여기도 오타가 있다고요? 아, 제가 복사해봤죠? 복사해온 것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수정을 누르면 이제 잘 뜰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제목도 인풋 입력받을 수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디자인 적용 안 시킨 거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차차 적용을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입력 행위 다 끝났을 때 수정이라는 버튼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삭제 버튼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필요한가 싶으니 삭제 버튼은 제거를 하도록 하고 이 수정 버튼에서도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더 이상 권한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을 거고 들어가기 버튼 그냥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버튼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기도 PD를 사용해서 아까 우리가 로그인 쪽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건데 폴스판 그리고 버튼 여기에는 수정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겨나겠죠? 디자인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자. 일단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를 약간만 좀 그래도 눈에 보일 정도로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죠. 텍스트 인풋 이거 데이지와이 여기서 찾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인풋은 그냥 이런 걸로 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클래스 이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 걸로 가져와서 인풋 클래스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x, w, xx 일단 해보죠. 이 페이지 열어서 제목을 보면 이제 조금 봐줄만 하네요. 티가 좀 나네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도 바로 확인을 해보자면 텍스트 에어리아 얘는 내용 입력이니까 기본적인 디자인 이걸 적용을 하되 사이즈만 조금 키워줘 볼까요? 이걸로 와서 텍스트 에어리아에 클래스 넣어주고 사이즈 여기서 큰 놈으로 이놈 넣어주면 되겠네요. 애초에 요걸 가져왔으면 애초에 다 들어있었겠군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거 가서 확인을 해보면 네, 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 선이 이거 보이죠? 보이시죠? 제 화면에는 저게 아예 안 보여요. 지금 모니터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고개를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수정이라고 하는 이 버튼 얘는 로그인 쪽에서 제가 버튼 만들었던 거 그냥 저는 활용을 좀 할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버튼을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를 이 PD 안쪽에 글쓰기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 로그인이 아니라 수정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런 느낌. 여기에 뭐 플렉스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가운데 정렬만 좀 시키려고 그냥 부여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btn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식은 다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넘어갈 수 있게 폼으로 작성을 해줘야 될 거고요. 폼은 테이블 자체의 이 레이아웃을 감싸는 게 좋을 거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드렸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걸어줄 거고 여기에 to modify로 넘어가라. 그리고 메서드는 이거 역시 포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아직 우리한테는 빠져 있어요. 실제로 to modify로 넘어갈 때 타이틀과 바디 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네임 세팅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to modify가 요청을 받아내면 이거 이제 get이 아니라 포스트니까 여기 바꿔주고 받아내면 타이틀과 바디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가 갖고 있죠. 아이디를 넘겨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input type hidden을 사용해서 실제로 id 값 밸류 세팅해주고 네임도 세팅해야 되고 내가 네임을 타입 뒤에 쓰고 있었군요. 이렇게 해서 아티클의 id를 같이 넘겨줘야만 한다. 이거 안 하면 몇 번 글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데이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input type hidden. 필요한 정보가 많으면 많은 대로 input type hidden을 여러 개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id 받아온 거 가지고 게시물을 찾는 거는 존재하지 않냐를 따지기 위함인데 이거 딱히 할 필요 없겠네요. 권한 체크도 여기서 일단 무시한다 그랬죠. 이거 다 뺄게요. 자, 세션도 당장 그런 필요가 없어질 거고 이 to modify가 실행되고 나서는 응답을 하긴 해야 됩니다. JSP 보여줄 거 아니니까 스트링 리턴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수정이 완료되면 디테일 쪽 같은 걸로 보내면 편하겠죠. 수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JS util에 있는 JS replace를 사용해서 넘겨줄게요. 근데 또 메시지를 제가 그냥 지워버렸네요. 메시지는 남겨놓으면 좋은데 그죠? util에 있는 JS replace 이 안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을 거다. 그리고 이 뒤에는 경로 디테일로 보낼 건데 디테일로 보낼 때에도 몇 번 상세 보기로 갈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도 string.format을 사용해서 이 양식에 디테일 id는 %d라고 뚫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을 id라고 세팅을 할게요. 이러면 얘도 똑같죠 그냥? 서식 지정자가 이 자리로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 타입 2개 넘어가면 이제 문제없이 모디파이가 처리가 되고 나면은 넘어가는 것까지 진행하겠네요. 얘는 뭐 딱히 건드릴 게 없겠죠. 자, 공백 검증을 이제 스크립트 쪽에서 해서 가져올 거니까 애초에 이런 거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뭐 검증 단계 같은 것도 없었고 실제로 URL에다가 요청을 보내는데 거기서 널 같은 거 넘어왔을 때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생겼고 이 양식을 비운 공백 같은 거는 스크립트에서 걸을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됐든 쓰여진 상태로 넘어갈 거고 기존의 값 남아있겠죠?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수정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바꾸고 수정 버튼 눌러도 기존의 값 들어가는 거 문제 없고 그럼 굳이 여기서 조건 처리할 필요는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진짜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저 1거 수정 들어가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수정을 하겠다. 수정했습니다. 잘 바뀌어있네요. 문제될 게 없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게시물 수정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 우리 아직 온 서브밋 안 했어요. 그것만 하고 그것만 해주면은 이제 진짜로 다 하는 게 되겠죠? 뒤로 가기나 수정. 수정? 여기 수정 버튼 이거 왜 있죠? 필요가 없겠네요. 뒤로 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니까 멋이 없군요. 줄여서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onSubmit 여기는 modify form 언더바 onSubmit return false 스크립트 이 자리에 만들어 둘 거고,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 디스 똑같이 넘겨줘야겠죠? 자, 이거는 로그인해서 좀 가져올게요. 굳이 하나하나 다 타이핑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 녀석 로그인 폼 아니고 modify form onSubmit 이름 잘 바꿔주시고, 받아온 거에서 로그인 아이디 아니고 타이틀 바디 타이틀 바디 타이틀 바디 그리고 아이디가 아니라 제목을 내용을 그리고 서브밋 보내버리면 문제 없겠죠? 자, 테스트 해볼까요? 수정으로 들어가서 비웠다 뭐라 할 거고요. 입력했는데 내용 비었다 뭐라 하겠죠. 이러면 문제없이 수정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onSubmit까지 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지금 논외로 치고 넘어간 것들이 많으니까 더 신경 쓸 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녀석들도 이름 그냥 맞추죠. 그렇지. 이렇게 맞춰서 갑시다. 자, 그러면 현재 modify 기능을 완료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처리 완료했고, AGY를 사용해서 적용하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게시물 작성 기능 보류라고 해놨는데, 어차피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디자인 좀 열심히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린 거고요. 작성 기능은 내일 또 이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또 들어갈 거예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일 수업에서 진행될 내용인데 간단하게 소개만 먼저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게시물이라고 하는 거를 아티클 테이블에 저장을 하죠. 아티클 테이블한테 게시물들을 모두 다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우리는 게시판의 종류가 하나입니다. 따로 그냥 준 게 없어요. 그냥 리스트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을 만든다라고 하면 게시판은 보통 종류가 여러 개죠.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자유 게시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Q&A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되게 다양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게시판의 종류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게시물들을 아티클 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노티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하고, 프리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하고, Q&A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하고, 이렇게 갈까요? 게시판 하나당 그 게시판에 해당하는 게시물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각각의 테이블로 관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시판의 종류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게시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게시판들마다 테이블을 따로 가지면요, 게시판들을 보여줄 때 허리를 다 써야 돼요. 자, 게시판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그죠? 자,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공지사항을 보고 싶으면 아티클이 아니라 공지사항이라는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야죠. 근데 자유 게시판을 보고 싶으면 자유 게시물들 들어가 있는 테이블에서 또 조회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쿼리가 여러 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하드 코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head.jsp에다가 리스트가 아니라 뭐 노티스라는 버튼 하나, 뭐 프리라는 버튼 하나, Q&A라는 버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를 눌렀을 때는 쿼리가 노티스에서 찾아오는 쿼리를 하나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 프리를 눌렀을 때는 프리에서 찾아오는 쿼리가 이렇게 하나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 그쵸? 만약에 이게 싫었다면 어차피 게시물들이 가져야 되는 정보들은 비슷했을 거니까 유니온 같은 걸로 묶어서 한 번에 가져오고 거기서 걸러내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좀 너무 불편해 보이고 이상하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게시물들은 게시판의 종류가 여러 개여도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하려면 게시판들마다 가지고 아니지 게시물 자체가 게시판의 정보를 가져야겠죠? 이게 없으면 어떤 게시판에 있는 글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게시판의 정보를 가져야 되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실제로 보존할 거고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가져올 거고 이런 것들도 내일 수업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라이트라는 기능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게시판의 종류를 늘리는 거 처리해 볼 거고요. 그렇게 종류를 늘리고 나면 이제 글을 쓸 때도 내가 원하는 게시판을 골라서 글을 쓸 수 있게 기능을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좀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본인 디자인 자리를 잘 못 잡았다. 그러면 내일 수업 전까지 혹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프로젝트 기간 때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경우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미리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전처럼 데이지UI에서 이런 코드 가져오면 얘네들은 들여쓰기가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맞아서 좀 보기 싫죠? 근데 이거 고치려면 많이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고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고치셔야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는 웬만하면 누르지 말자라고 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난리 납니다.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네들이 줄바꿈을 안 해줘요. 얘네들은 인라인 그 블럭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만약에 너무 거슬리면은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 하나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